안녕하세요, 모두의 박병의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승한 차는 볼보 자동차의 플래그십 SUV XC90 T8 인스크립션 모델입니다. 이 볼보 자동차 XC90은 오늘날의 볼보 자동차를 이루어낸 시금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볼보 자동차의 XC90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는 이 T8 인스크립션 모델을 시승해 보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보 자동차 XC90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약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변화의 중심은 바로 이 라디에이터 그릴에 있습니다. 이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이 프레임 사이즈가 더 커졌고, 이 중앙에 있는 아이언 엠블럼이 약간의 변화를 거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이쪽에 이 볼보 레터링을 중심으로 띠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싹 없애고 좀 더 이 블랙 하이그로스로 마감을 한 다음에 이 안에 카메라와 라이다를 내장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좀 더 입체적인 그런 형상을 굉장히 강조한 점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은 사실 프레임만 키운 게 아니라 이 내부 그릴의 이 디자인도 세세하게 변경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바로 이 꼭대기에서 시작해서 이 밑으로 갈수록 안쪽으로 오목하게 파이는 이런 형상이었던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살짝 도드라지게 만들어서 좀 더 입체감을 살려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라디에이터 그릴 뿐만이 아니라 알로이 휠의 디자인도 소폭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좀 더 화려하고 좀 럭셔리해 보이는 그런 인상으로 거듭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볼보 자동차 XC90 T8 인스크립션 모델의 실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 XC90 T8 인스크립션 모델의 실내는 다른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XC90들이 있죠. T6라든가 D5 이 모델들의 인스크립션 트림하고 사실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나 아니면 이 시트에 사용되는 이런 소재부터 시작해서 이런 나무 장식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거의 다 동일한 그런 소재를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8만의 아주 고유한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시프트 노브인데요. 이 시프트 노브 같은 경우에는 다른 XC90 모델들 갖고는 작동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소재도 다른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이 크리스탈 소재로 만들어진 이 시프트 노브는 스웨덴의 아주 오래된 유리 제조 공방 오레포스에서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프트 노브 같은 경우에는 작동 방식이 다른 XC90 모델들의 일반적인 시프트 레버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다른 모델들이 PRND로 구성된 일반적인 그런 자동 변속기의 그런 작동 방식을 따르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P 레인지 버튼이 따로 있고, 그리고 R&D 레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P 레인지 상태에서 D 레인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이 시프트 노브를 두 번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여주면은 이렇게 D 레인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후진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걸 앞으로 두 번 까딱까딱 움직여주면은 후진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 단계만 이렇게 넘어가면은 중립으로 놓아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인스크립션 모델인 만큼 볼보 자동차가 자랑하는 이 바우더 윌킨스의 오디오 시스템이 또 탑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인스크립션 모델들이 공용하고 있는 컴포트 시트입니다. 이 컴포트 시트는 기본적인 그런 8방향 전동 조절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4방향의 전동식 요추 받침, 그리고 이 사이드 서포트라고 하죠. 이 허벅지를 받쳐주는 이 사이드 서포트의 이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 사이드 볼스터, 이 옆구리를 딱 잡아주는 이 사이드 볼스터의 이런 정도를 또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단계 열선, 그리고 통풍 기능, 그리고 거기다가 마사지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앞좌석만 따지면은 사실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지금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요. 이 XC90의 뒷좌석은 성인 남성에게도 아주 충분하고도 남는 수준의 그런 아주 여유로운 그런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착장감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시트 자체의 이런 형상 디자인까지 사람의 몸을 아주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아주 만족스러운데요.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버를 이용해서 리클라이닝 기능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덕분에 성인 남성들, 좀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도 충분한 수준의 그런 거주성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XC90의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커튼까지 또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용의 공조정지 패널까지 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좌석의 중앙부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이 부스터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스터 시트는 어린이가 아주 정확한 위치에 안전벨트를 맬 수 있게 이렇게 시트 착자부의 높이를 높여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이제 어린이의 안전까지 이제 감안을 하는 이 볼보 자동차의 그런 철학을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XC90의 3열 좌석은 사실 다른 대형급의 그런 SUV들과 비교해서 사실 크게 부족하지 않은 수준의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사실 헤드룸이 그렇게까지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고요. 그리고 이 어깨 쪽에 해당하는 이 공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는 아주 괜찮은 수준의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다른 SUV들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인이 탑승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그룸이 그렇게까지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임시적인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체구가 작은 이제 어린이나 아니면 여성분들한테는 충분한 수준의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네, 이 XC90은 트렁크 용량도 상당히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3열 좌석이 이제 펼쳐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한 340리터 수준에 불과한 그런 용량을 제공할 뿐이지만 이 3열 좌석만 이렇게 접어줘도 굉장히 아주 넉넉한 그런 공간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차의 트렁크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저쪽 2열 좌석인데요. 4대 2대 4 비율로 접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 구조를 굉장히 아주 선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렇게 좌석이 설계가 되어 있어야 낚싯대라든가 아니면 스키나 스노보드 같은 그런 장비들을 실었을 때 2열 좌석 승객의 불편함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 2열 좌석을 모두 접게 되면 이제 1888리터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넉넉한 트렁크 용량으로 SUV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소양에 아주 충실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네, 저는 지금 볼보 자동차의 XC90 T8 인스크리션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볼보 자동차의 이 XC90 T8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제 318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는 이제 2.0 트윈 차저 가솔린 엔진과 87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는 전기 모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87마력의 전기 모터는 이제 차체 후륜 쪽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동력원이 이제 앞바퀴랑 뒷바퀴를 따로 이제 구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은 이제 앞바퀴만 구동을 하고 이제 모터는 뒷바퀴만 이제 구동을 시키는데, 이 덕분에 이제 4륜 구동 시스템을 이제 어느 정도 구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 4륜 구동 시스템을 사용하는 차들은 보통 이제 이 센터 터널 쪽에 프로펠러 샤프트가 이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XC90 T8 인스크리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펠러 샤프트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모터가 후륜을 돌려주기 때문이죠. 근데 그 대신 이 차의 이제 센터 터널 쪽에는 이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위한 배터리가 이제 별도로 이제 탑재가 되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제 외부에서 전력을 충전하는 것을 이제 상정을 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더 대용량의 배터리를 채용할 수 있고, 그래서 더 강력한 모터를 또 사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용한 차들은 일반적인 풀 하이브리드 방식의 그런 차들에 비해 전기 모터의 지분이 좀 더 높습니다. 단거리 코스에서는 일반적인 전기차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XC90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엔진을 계속 지금 가동을 시키고는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도심 주행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모터만으로 거의 차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덕분에 가속력 면에서도 일반적인 다른 이제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 대비 훨씬 우수한 수준의 가속성과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유럽 쪽 고급 브랜드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이제 친환경성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더 고성능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XC90 T8 인스크리션 모델은 다른 T6 버전이라든가 D5 버전에 비해 훨씬 월등한 수준의 가속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하면은 이제 친환경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그러니까 동력 성능을 좀 포기한 차가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선입견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XC90 T8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선입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센터 터널 하부에 이제 무거운 이제 배터리를 또 싣고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굉장히 좀 낮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다른 T6 모델이라든가 D5 모델에 비해서 훨씬 아주 안정감 있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서스펜션도 이제 T6나 D5 모델에 비해서 훨씬 고급 사양의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우수한 승차감을 또 얻을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차체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내연기관 버전의 그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안정감 있는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런 램프 구간이라든가 하는 구간에서도 굉장히 아주 안정적으로 노면을 꽉 누르면서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향을 할 때도 훨씬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노면을 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이제 안겨줍니다. 그래서 조종 성능이라든가 사실 모든 면에서 일반 내연기관 버전의 XC90보다 훨씬 월등한 그런 주행 질감까지 이제 함께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또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덕분에 연비도 훨씬 우수하죠. 그래서 이 XC90 T8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장 꼭대기에 올려놓은 이 볼보 자동차의 선택이 사실 틀린 선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 덕분에 이제 고급 SUV로서의 가치도 좀 더 높아졌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정숙성입니다. 지금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속 운행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전기차와 다름없는 수준의 그런 이제 정수성을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게 전기 모터로만 지금 구동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는 사실 이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 외에는 사실 뭐 다른 외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이 굉장히 아주 럭셔리 세단이 전혀 부럽지 않은 그런 아주 우수한 정수성을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속 페달을 좀 더 세게 밟으면 이렇게 엔진이 바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엔진이 개입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 차는 굉장히 정숙하고 이제 조용한 그런 분위기를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 덕분에 굉장히 어느 럭셔리 SUV 부럽지 않은 아주 우수한 정수성을 즐기시면서 운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볼보 자동차의 XC90 T8 인스크리션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이 볼보 자동차 XC90 T8 인스크리션 모델은 기존의 XC90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 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강점까지 더해진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추가를 함으로써 기존의 XC90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높은 연비를 또 실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제 전기차처럼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아주 큰 장점으로 이제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내연기관 SUV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의 이제 견인 중량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이 XC90이 가진 이 SUV로서의 가치를 아주 크게 높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하면서 이 차를 시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간과할 수 없는 점이 하나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차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처럼 평상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제 충전을 항상 해두는 그런 방식의 운용을 이제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차들 있죠. 뭐 K7 하이브리드라든가 아니면은 이번에 출시된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차들에 비해서 운용의 그런 유연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다소 약간 좀 제한이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갖는 일종의 이제 양날의 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실 그 점만 제외하면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그런 장점들을 고스란히 이제 챙길 수 있으면서 이제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 상응하는 그런 견인 능력까지 갖춘 이 볼보 자동차 XC90 T8 인스크리션 모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